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서강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는 자체적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지금 현재 공개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두 개년도 자료를 한번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좀 편집을 좀 해서 좀 가지고 온 상태고, 뭐 사실은 그 서강대가 먼저 홈페이지에다 입시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대기업에 이제 먼저 자료가 올라와서 그걸 먼저 본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편집을 해놨는데, 뭐 그냥 나중에 원본 자료를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또는 이제 서강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입시 결과 자료를 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들도 저희 블로그에도 자료를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개년도 자료를 좀 비교해보는 형태로 해서 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서강대가 모집 단위가 그렇게 많은 대학은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살펴볼 수 있으면 오늘 수시랑 정시를 다 살펴보고,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수시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시는 추후에 다시 조금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이제 수시 정시를 한 번에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우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서강대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하고 2024학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변동 사항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반영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탐구에서 이제 뭐 가산점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농어촌이나 기초생활 같은 이제 고른기에 전형에 해당되는 전형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에 대한 변화 같은 부분들이 좀 있는 거를 제외한다면, 수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사실 이제 전년도의 학종 같은 경우에도 좀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좀 파격적인 좀 변화를 좀 시도했던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2025학년도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2024학년도의 입결이 이제 2025학년도를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가 이제 신설된 거는 변화는 변화인데, 뭐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서강대 자유전공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무전공 또는 이제 자유전공 관련된 이제 별도의 동영상에서 좀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일단 그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추천형입니다. 이제 각 고교별로 추천 인원은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면, 전형 방법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 90%와 그 다음에 비교과 10%를 모두 정량평가해서 이제 반영을 하는데, 비교과는 이제 출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입시 5강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최소한 이제 뭐 서강대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출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이렇게 큰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교과에서 갈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교과 90%에서 반영되는 교과목들은 이제 전 과목이 다 반영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역시 좀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두 선택 과목에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이라고 해서 기하나 미적, 과탐을 꼭 선택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 국수영탐 4개 과목, 탐구는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해서 이 국수영탐 중에서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 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산 9등급이 아니라 3개 영역에서 각 3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합산하면은 뭐 수치상으로는 합산 9가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 최저 기준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3등급 이내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합 9라고 하는 점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어가 2등급이고 수학이 뭐 3등급이고 그 다음에 뭐 탐구가 한 5등급이고 영어도 5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뭐 요렇게 이제 기준 뭐 4등급이라고 할까요? 영어로 네, 4등급이라고 한다면 2, 3, 4만 가지고 합산으로 계산하면은 9등급이 되는데 실제로 각 영역에서 3등급 이내여야 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영어에서 지금 4등급이니까 3등급 이내 충족 못했고 탐구에서도 역시 3등급 이내니까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두 개 영역에서만 3등급 이내를 충족한 거죠. 그래서 합산 9등급이 나와도 이 친구는 이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각 영역, 3개 영역에서 각 3등급 이내의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가 과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일까? 사실 이제 서강대가 공개한 입시 결과를 보면 솔직히 이제 저는 제 기준에서는 세계 영역 각 3등급 이내에 대한 어떤 충족률이 서강대를 지원하는 정도의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서강대 정도 지원하는 수험생들 내신 성적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뭐 서울대 일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연세대, 고대, 그 다음에 성대, 한양대, 한양대, 네, 정도까지 이렇게 모두 가능한 성적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학교들 이제 최소한 이제 뭐 3합 7 정도를 기준으로 깔아놓고 있는 뭐 고려대라든지 또는 성균관대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충족률이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보통 한 60% 70% 이상은 이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서강대가 이제 공개했던 충족률은 여기 이제 보시면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실질 경쟁률을 보면 좀 놀라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이 서강대가 공개한 이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그 입시 결과 그 자료, 서강대에서 공개한 그 입시 결과 자료를 보면 이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인원과 그 다음에 이제 충원 인원, 추가 합격이죠. 충원 인원까지를 고려한 이제 실질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4학년도하고 사실 2024학년도 서강대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강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또 2022학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또 복잡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점을 한번 좀 살펴보면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지금 2025학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도 기본적으로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 그 이내여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조건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3합 6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기준이 높았죠. 기준이 높았던 기준이 이제 2024학년도에 좀 하향 조정이 되었다. 그 뭐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그걸 또 감안해서 세계 영역 각 3등급을 요구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3합 6등급이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4학년도에 세계 영역 각 3등급 이내.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은 저도 이제 뭐 작년에 서강대 이제 쓰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실 이제 동일 선상에, 그러니까 비슷한 선상에 놓여 있는 타 대학들과 비교해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연세라든지 또는 이제 고려대라든지 뭐 성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이런 학교들과 좀 비교한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고려대나 성대하고 이제 직결되는 이제 어떤 이제 비슷한 성적대에 몰려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을 거라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어서 실제로 그 입결이 이전 연도보다 2023학년도보다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뚜껑을 열어봤더니 일단 뭐 일정 정도 상승한 거는 맞지만 상승한 것도 있고 뭐 떨어진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어느 학교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 경쟁률이 좀 놀랍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으로 좀 생각하면 되냐면, 물론 이제 이 실질 경쟁률이라는 이 수치 안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그러니까 충족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추가 합격한 인원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실질 경쟁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애들이 엄청 많았을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측면들을 지금 다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3학년도 같은 경우 실질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문학부 같은 경우를 한번 상정해 봤을 때 모집 인원은 지금 2023, 2024가 동일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이제 2024학년도의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조금 더 내려갔고,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 자체는 지금 1.92 대 1, 충원 인원이 지금 52명,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 충원 인원이 오히려 더 늘어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 경쟁률은 이전 연도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1.05 대 1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을지는 이제 뭐 수능 최저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실질 경쟁률이 충원 인원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 거의 1대1에 가까웠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떨어진 인원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여기서도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보면은, 제가 이 칸을 한번 좀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이 칸들을 지금 한번 좀 쭉 한번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미리 좀 체크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좀 지저분하네요. 네,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영문학부 같은 경우도 한번 지금 비교를 해보면, 영문학부 같은 경우에 경쟁률은 거의 지금 반토막 이상으로 지금 잘려 있는 상태였는데 모집 인원은 뭐 동일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합격자들, 지금 인문학부 같은 경우는 등급 컷은 오히려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50% 컷, 70% 컷이 지금 거의 비슷했다는 상황이고, 뭐 교과 전형 특성상 뭐 특목이나 자사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을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살펴봤을 때도 어쨌든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입결이 거의 비슷했다. 심지어 영문학부 같은 경우는 입결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났습니다. 충원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비슷했거든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경쟁률도 지금 조금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측면들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실질 경쟁률이 지금 1.02 대 1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문화학과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은 지금 거의 뭐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저도 사실 이제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좀 낮아져서 이것 때문에 이제 지원하는 애들 그 성적들이 상당히 좀 높은 애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할 거다. 근데 이제 뭐 성적이 좀 높은 애들이 지원한다고 해도 지금 이제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혹여나 못 맞춘다라고 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았던 연대나 뭐 한양대 일부 정도를 또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성적은 일단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생각보다 성적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 문화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 경쟁률은 1.12 대 1, 그리고 이전 연도보다 실질 경쟁률이 지금 훨씬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입결은 조금 상승하긴 했으나 70% 컷까지 보면 사실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좀 놀라운 결과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자, 중국 문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쟁률이 좀 하락하긴 했어도 그래도 뭐 실질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입결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문화학과 같은 경우가 가장 모험을 걸지 않고 지원한 학생들의 패턴으로 연결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지금 실질 경쟁률이 지금 1점 몇 대 1 이렇게 지금 인문이나 영문이나 유럽문학과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좀 이례적인 결과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질 경쟁률이 전년도하고 뭐 큰 차이는 없었는데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입결이 이제 높은 학과다 보니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 경쟁률 1.01 대 1이라고 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정말 낮은 경쟁률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1.21 대 1은 3합 6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솔직히 되게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거든요. 인문 쪽 입장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뭐 좀 낮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해도 2024학년도에 입결은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입결 지금 상승폭은 1.38, 1.42까지 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입결 자체는 좀 높게 나와 있으나 그래도 실질 경쟁률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그 문 닫고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좀 벌어져 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경제학과도 일단 입결은 좀 높아졌고요. 경제학과 실질 경쟁률은 1.04. 네, 실제로 정말 이제 낮았었고, 그 다음에 경영학부, 그 다음에 신설된 글로벌 한국학부, 지식미디어융합학부는 지금 실질 경쟁률이 1대1입니다. 뭐 이미 이 자료를 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실질 경쟁률이 1대1이라고 하는 거는 네, 좀 놀라운 이제 결과치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이제 글로벌 한국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연도 입결 데이터가 없다 보니 네, 이 정도의 지금 입결까지도 지금 벌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 아주 공격적으로 도박처럼 이렇게 승부수를 그냥 한 장 버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던진 학생들이었다면 의외의 지금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명밖에 이제 모집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네, 정말 강심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미디어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떨어졌죠, 입결이. 그래서 1.92, 2.35까지 떨어졌고, 네, 지금 실질 경쟁이 1대1이었으니까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다른 학과들 일부에서도 분명히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온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런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 쪽 모집 단위로 이제 좀 넘어가게 되면 수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실질 경쟁률은 1.41로 이전 연도 1.80보다도 더 떨어져 있고, 입결은 사실 이렇게 큰 편차가 생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리학과는 지금 좀 더 올랐습니다. 물리학과는 좀 더 올라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실질 경쟁률은 다른 모집 단위들보다 좀 높죠. 높고, 그 다음에 화학과는 이제 뭐 선호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학과인데, 네,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충분히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하향 조정하고도 맞물려서 좀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한 0.25 정도 네, 상승하는 그런 결과치들을 보여주고 있고, 생명과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 경쟁률도 이전 연도보다 높고 입결도 역시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1.39, 1.4 정도면 사실 이제 여기보다 더 높아지는 내신들은 사실 이제 서강대뿐만이 아니라 서울대까지도 일단 이제 뭐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또는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도 일단 노려볼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여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들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1.39, 1.4 정도까지 형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공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연도보다 더 상승했습니다. 네, 실질 경쟁률도 좀 높고요. 그리고 컴공 같은 경우도 이전 연도보다 상승했고 실질 경쟁률이 1.66인데 이것도 좀 예상 외로 실질 경쟁률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왔고, 아마 이제 이전 연도 입결을 감안한다면 실질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가 조금 더 남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4에 머무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자, 그 다음에 화공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네, 실질 경쟁률도 지금 2.43대 1, 입결도 이전 연도보다 약 0.2 정도 이상 지금 상승을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계공학은 뭐 실질 경쟁률은 오히려 비슷했고, 그 다음에 네, 입결도 지금 이전 연도보다 조금 상승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한 0.1 정도 지금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에 지금 입결이 이전 연도에 공개가 안 됐었는데, 네, 지금 공개된 입결은 1.67, 1.83, 1.61, 1.68 정도. 이전 연도 이게 공개가 됐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 지금 뭐 3명 이하니까 뭐 공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공개를 해줘서 좀 다행스럽긴 하죠. 근데 여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러면 올해도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이 될 확률이 높을까? 이미 한 번 경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이제 또 반복되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2024학년도 입결보다는 실질 경쟁률도 좀 더 올라갈 여력도 충분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뭐 실질 경쟁률이 지금 여기 뭐 지식 미디어 경영 글로벌 한국처럼 1.0에 머무를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높아 보이지 않고, 글로벌 한국학부 같은 경우는 또다시 3점대, 4점대 성적이 나올 수 있을까? 네, 그것도 역시 뭐 장담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제 좀 더 높아질 이제 확률이 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평균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 명 모집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네,
1등이면서 동시에 2등인 건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결과를 좀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결과들이 이제 반복되리라고 하는 법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 예전에 이제 올려놓았던, 그러니까 2025학년도 이제 입시계획안 관련해서, 입시계획안 이제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입시계획안 이제 관련된 글을, 훨씬 이전에 이제 좀 먼저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글을 올려놓을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강대는 서강대 자체에 대한 어떤 전형 방법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런 특성들보다는 서강대와 비슷한 라인에 있는 타 대학들, 이 결과도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제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전히 이제 제 생각은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도박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도박성 이렇게 지원을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걸 이제 뭐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 6개라고 하는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개 한 개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여기에 수시 6장에 서강대 이외에 어느 학교를 더 깔아서 서강대를 공격적으로 쓰세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서강대를 안전한 카드로 쓰세요. 뭐 요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릴 때는 그냥 뭐 안전하게 생각할 것, 지원할 거를 좀 고려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입결 자체는 일단 이제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5등급 정도 내외 선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좀 비슷하게 맞춰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 수험생들의 이제 또 지원 전략이 또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지 그 부분은 좀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 자, 입시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서강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에 단계별 단계별 선발을 이제 정해놓지 않고 일괄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죠. 일괄 전형으로. 그래서 면접 없이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류 100%를 그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의문시 되는 부분인데, 이 작년에 이제 서강대가 공개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이 결론적으로 2025학년도 수시 확정 요강에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항목들, 서류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들은 학업 역량, 그리고 뭐 공동체 역량, 그리고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또 뭐 요즘에 이제 그 상당수의 학교들이 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걸 평가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업 역량하고 공동체 역량은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반영하는 항목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이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학교에서 이제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데, 서강대는 지금 성장 가능성 이걸 이제 작년에 제시를 하면서 이제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상당수가 이제 저한테도 이제 문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로에 관련된 부분 크게 영향받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부분들 영향이 좀 떨어져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질문은 아무래도 이제 뭐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보다는 네, 일반고인 학생들이 그런 걸 이제 좀 질문한 경향이 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 입시 결과가 조금 저도 이제 좀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기대가 됐냐면, 과연 그럼 진로 역량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더 그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학업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 쪽에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일반고 학생들을 좀 많이 뽑을 확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한 그래도 일반고랑 자사고 비중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자사고나 특목고가 일반고의 전체 합격생들의 비중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건 학교의 수가
자사랑 특목이 이제 적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서강대가 자사나 특목 비중이 한 40% 정도 내외선은 계속 유지는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결과가 그럼 일반고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쏠리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뭐 최종 합격자들을 놓고 봤을 때 단정지어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입결을 한번 좀 살펴보면 과연 일반고 학생들이 지금 많이 뽑혔던 결과인가? 라고 하는 점을 좀 되짚어 보면 뭐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진로 역량을 배제하고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땐 여전히 좀 저는 의문표, 그러니까 물음표 표시를 좀 남겨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강대가 공개했던 어떤 각 역량에서 그럼 도대체 뭐를 평가하려고 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뭐 학업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은 다른 학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학업 역량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뭐 학업 성취도, 그죠? 뭐 학업 성취도나 또는 뭐 탐구력, 탐구 능력, 그다음에 이제 뭐 융합 능력, 이거는 거는 이제 서강대가 이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능력 중 하나고, 융합 능력 또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뭐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학업 역량 안에서도 조금 이제 다른 학교들과 약간 이제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공동체 역량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뭐 소통과 협업 능력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 규칙을 준수하는 능력, 그리고 나눔과 뭐 배려 뭐 요런 거, 요런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업 역량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탐구 능력이나 융합 능력이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 물론 다른 학교들도 요구는 하는데 제 기준에서 보면 조금 더 서강대가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교과 이수, 네, 좀 지우고 다시 쓸까요? 교과 이수, 뭐 충실도,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교과 이수 과정이나 뭐 그다음에 그 과정이나 성취도, 충실도 같은 거를 좀 평가하려고 했었고, 뭐 그다음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 목표에 대한 지속성들 이런 것들 이제 좀 평가하려고 했었는데, 뭐 솔직히 이제 찾아보면은 딱 드러나게 진로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을 뿐이지, 사실 진로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항목들 곳곳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이 항목들하고 이렇게 배치가 된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제 좀 물음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과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 자기 주도성이나 또는 이제 어떤 교과하고 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융합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하고도 또 결부를 시켜보면 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진로에 대한 역량이 평가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요렇게 일단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 이제 입시 결과를 2개년도, 2개년도 좀 비교를 할 건데, 왼쪽 오타가 있네요. 2024가 아니라 2023학년도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내용 정도다. 요렇게 좀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국문 같은 경우를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이제 경쟁, 여기 이제 실제 그 학교에서 공개한 그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도 이제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뭐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충원 인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고려가 되어서 이제 좀 선발한 그런 실질 경쟁률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그 데이터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이제 학교에서 공개한 데이터 원본을 좀 다운받으셔서 좀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일단 뭐 입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문 같은 경우가 50% 컷이 지금 2.63, 70% 컷이 지금 3.2, 그 다음에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50% 컷이 1.83, 70% 컷이 지금 3.19. 이 컷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렬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워놨을 때 50%딱 그 합격자들의 정 가운데 있는 학생들의 성적 컷을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2.63 정도가 지금 50% 컷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전 연도 2023학년도 같은 경우 1.83의 컷이라고 한다면 두 개 지금 갭 차이 50%컷 차이가 지금 너무 크죠. 70%컷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러면 과연 1.83과 2.63이 지금 동일 계열의 고등학교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2.63 지금 일반고 2.63이 10명 중에 지금 5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2.63 정도 되는 친구가 또 지원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역시 물음표입니다. 네, 물음표고, 뭐 1.83 정도면은 충분히 한번 일반고에서도 도전해볼 만한 성적대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네, 2.63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특목이나 자사일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데, 뭐 그것까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사학 같은 경우나 지금 사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2.89, 3.49, 뭐 경쟁률은 뭐 이전 연도보다 더 높아졌고, 네, 이런 성적대들 지금 보시면, 네, 50% 컷, 70% 컷이, 실제로, 일반 고일 확률보다는 이제 특목이나 자사일 확률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50% 안쪽으로는 지금 한 1등부터 한 3등, 2등, 뭐 4등, 요 정도까지는 이제 조금 더 일반 고일 확률도 있겠지만, 뭐 지금 50% 컷, 70% 컷은 일반고 학생들 생기부로 지금 붙기에는 일단 학업 역량 자체에서 그렇게 돋보이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철학과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 결과치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3.19, 3.5. 이건 약간 좀 특수성 있는 학과니까 뭐 그런 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어문계열 같은 경우를 지금 한번 상정을 해보면,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역시 특목 중에서도 외고 친구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입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모집 규모 자체는 앞선 학과들보다는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 이제 성적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 부분은 조금 이 성적대만 놓고 보면 조금 의심의 시선을 거두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학과,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경제학과 같은 이제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좀 들어와 보면,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보다 입결이 일단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70% 컷은 이제 모르겠지만 50% 컷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 고일 확률은, 일반 고일 가능성은 이제 조금 더 높아진 것 같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정치 외교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입결이 좀 더 상승했다라는 점은 이제 학업 역량 쪽을 조금 더 들여다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 역량 쪽을 좀 더 이제 우선시 본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 경영, 상경 계열 쪽으로 내려오니까 또 입결 차이가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제 뭐 경제학과랑 지금 경영학과는 또 모집 규모 자체가 뭐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섞여 있다라고도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따졌을 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전 연도 교과 전형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상위권 성적대들이 일반고에서 좀 지원을 많이 시도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신설되었던 뭐 게페르트 국제학부 같은 신설 모집단위들 같은 경우는 지금 3점대까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모집 취지 자체가 사실 이제 특목이나 이제 자사, 그러니까 국제고나 외고 쪽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 그런 이제 커리큘럼들이 좀 많이 편성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문방송학과 이제 선호도 굉장히 높은 학과인데, 네, 이전 연도하고, 네,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면은 뭐 50%컷 자체는 사실 이제 큰 편차가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한 50% 컷은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한국학과 이제 그 편제가 이제 바뀌어 있으니까 여기 일단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 같은 경우에 2.73, 3.06이었는데 역시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아트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네, 특목 자사 학생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반영된 결과치들인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로 이제 좀 들어가게 되면 수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1.84, 2.15. 네, 이전 연도보다 조금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학과는 2.11, 4.43까지 70% 컷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이전 연도보다 역시, 네,
비교해 봤을 때 50%는 비슷했지만 70% 컷이 내려갔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과거나 영재 학교일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화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 컷은 작년에도 그랬고 2024학년도에도 그랬고 어쨌든 좀 70% 컷은 좀 많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 컷이 지금 더 하락했다는 것도 역시 좀 문제죠. 문제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는 지금 2.31, 2.87 이전 연도보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자,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컴공도 역시 비슷한 결과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공생명도 역시 비슷한 결과치들인데, 뭐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뭐 생기부도 굉장히 이제 좋은 생기부들이었을 거고, 성적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좋았던 성적들, 학생들 분포들이 어느 정도 분명히 좀 섞여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공은 이제 조금 더 올라서 네, 일반고 쪽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이 합격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떨어졌는데, 네, 이런 결과치들을 보면 과연 이제 진로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력이 사라졌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정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영향에서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영향에서 그냥 진로 영향이라는 말이 빠졌다고 해서 진로가 정말 빠졌는지, 이 부분은 작년에 이제 학생들 지원할 때도 서강대만 그걸 빼놓고 가기에는 다른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실제 결과치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영향에 대한 부분들, 단순히 이제 우리가 글자에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진로 영향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좀 개척을 해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이제 기회균형 전형하고 이제 서강가치 전형, 이제 이 두 개 전형을 이제 입결도 역시 좀 공개를 했는데, 모집 규모가 뭐 어느 정도 조금 있거나 적다라고 해도 일단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적은 모집 단위들도 일단 입결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점들은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좀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제가 뭐 일일이 다 해석하지는 않고 요 지원 자격 여부, 자격 요건 확인하신 다음에 요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집 인원 자체도 사실 이제 뭐 1명, 2명 이런 식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3명, 4명 이상 이제 모집하는 모집단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좀 지원 여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가치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뭐 사회통합 전형이죠. 그래서 서강가치 전형 같은 경우에도 입결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입결이 좀 공개가 됐고, 여기도 역시 이제 좀 관심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 요건 잘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뭐 이 입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절대적으로 성적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기회균형 전형보다는 모집 인원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고, 그러니까 뭐 이제 좀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화공생명 같은 경우나 뭐 화학과 같은 경우 이제 제 기억에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 성적대가 좀 되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도 좀 보아왔기 때문에 요 부분들 이제 지원 자격 요건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또 다른 학교들하고 또 다른 지원 자격 요건이 좀 있어요. 조금 복잡한데 그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지원 자격 요건에서 또 어떤 고등학교들, 그러니까 특목 자사가 꼭 아니어도 어떤 이제 조건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정말 이제 참고 자료로만 좀 활용을 하시면은 네,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요 정도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서강대 정시 입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단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따로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으면은 일단 정시 입결까지 한번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일단 정시 입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서강대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출시 전형보다는 그래도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 같은 경우 일단 뭐 정시 일반 전형을 위주로만 일단 입시 결과는 한번 살펴볼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변화 사항 관련된 부분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 그러니까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 전형이니까 뭐 수능 100% 이렇게 반영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랑 탐구가 그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별 환산 점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실제로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수능 결과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점수가 환산이 되는지만 그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영 비중만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열에 상관없이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중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열 상관없이 국어 같은 경우에 반영 비중이 36.7%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 반영 비중이 43.3% 반영이 되고, 탐구 반영 비중이 20%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반영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매년 이제 이 수학 성적에 따라서 표준 점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들을 좀 감안하시고, 그래서 백분위를 살펴보지만 이 백분위 안에는 제가 이제 뭐 다른 대학교 정시 입결을 살펴볼 때는 그냥 백분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이제 표준 점수 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나 이렇게 가중치의 차이가, 과목별 가중치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백분위보다도 네, 그냥 좀 더 다양한 결과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딱 집어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학 반영 비중이 좀 많이 크다라고 하는 점들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이제 나중에 정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결과치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수능 백분위 평균치 70% 컷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이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이 어느 정도 선인지만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변경사항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탐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과목은 없는데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과탐에서 투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두 개 과목을 이제 응시를 하잖아요, 탐구에서. 그래서 과탐 투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두 개 과목을 응시하든 투 과목을 한 개 과목을 응시하든 간에 어쨌든 한 과목에만 표준 점수의 표점에 0.5점을 더하는 가산점을 부여를 합니다. 0.5점. 자,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을 선택하면 두 과목에 각각 이제 가산점을 줬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두 과목을 선택을 해도 한 과목에만 가산점을 주고 투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산점은 없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좀 변화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회균형이라고 해서 뭐 농어촌이나 그 다음에 기초생활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 장애인 대상자들 같은 경우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정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삼합 합산입니다. 삼합 9등급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점. 전년도에는 그 농어촌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각 3등급, 우리 이제 앞서서 봤던 교과 전형 이제 수능 최저하고 비슷하게 설정이 됐었는데, 올해 이제 합산 등급으로 조금 바뀌어 있다라는 것도 일단 좀 변화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지원 자격 요건 충족하시는 분들은 정시에서 그런 전형들 활용하시면 정말 의외의 결과를 좀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시 일반 전형 지금 입시 결과를 보면 이제 수능 백분위에 대한 차이점인데, 사실 이제 여기에 수능 가중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지 않고 그냥 평균적인 부분들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백분위에서는 조금 그 디테일한 면모를 좀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략 지원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냥 좀 파악하시고 확인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좀 확인을 하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이제 좀 정교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 이제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수능을 끝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지금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 일일이 경우의 수를 다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조금 한계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백분위만 가지고는 사실 이제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어쨌든 백분위의 수준은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를 전반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뭐 큰 편차가 생기진 않았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편차가 생긴 학과들도 당연히 있죠. 그건 어느 대학이든지 있는데 뭐 여기 융합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백분위 평균치가 지금 좀 더 70% 평균이 올랐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도 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사실 이렇게 큰 편차가 아주 많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좀 의외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이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를 제외한다면 거의 백분위 평균이 한 91, 92 정도 수준, 92 정도 내외에서 형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앞선 동영상에서 이제 그 서울대 관련된 입시 결과를 좀 올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의대 정원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입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건 분명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말 이제 그 우리가 단순하게 이만큼이 의대 정원 이만큼이 뭐 1,500명 가량이 늘었으니까 이걸 이제 환산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 서강대 정도 환산해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다. 이걸 참 단순화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단순화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이제 딱 보기만 좀 힘든 이유가 이제 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그 가끔가다 이제 좀 질문을 받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이제 좀 질문을 받고 이제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N수생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만약에 이 N수생들 같은 경우 지금 제 주변에서도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진짜 메이저 이제 상위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이건 그냥 여담이니까 그냥 들어만 두시고 어떻게 할지 이제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스카이 정도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학생들이 오늘 좀 다른 얘기로 이제 좀 새 나갈 확률이 좀 높은데 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정시 만약에 이제 반수를 해서 수능을 통해서 이제 정시로 가겠다 또는 뭐 수시로 가겠다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이 최소한 N수를 결정하게 되면 어차피 그 지향점은 의대 이외의 선택지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장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네, N수를 굳이 힘들게 감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고려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오로지 정시만 팔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 한번 가정해 본다고 치죠. 그러면 이 친구들의 지금 만약에 수능 100분위가 한 98에서 한 99 정도 한번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한 98 정도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98점 100분위 기준으로. 그러면 가군, 나군, 다군을 지원할 때 이 친구들은 생각보다 좀 공격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군의회, 나군의회, 다군의회 그냥 뭐 세 개를 다 깔 수도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이 결론적으로 아주 위험하게 어차피 이제 자신들은 다시 돌아올 스카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하향 지원하지 않고 세 가지를 다 의외로 한번 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98점 100분위를 맞고도 사실 의예과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 이 100분위 98점이 온전히 입결에 반영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불합격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거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언된 만큼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 증언된 만큼을 고려해서 뭐 1,50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제가 봐도 적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이게 모든 스카이나 그 밑에 있는 대학들까지 줄줄이 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산술적으로 딱 1대1의 비율을 가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뭐 물론 또 이 정도 성적 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 뭐 그것도 좀 의문점이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뭐 의대 정도 정시로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재수해서 끝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삼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간에 어쨌든 의대만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성적대가 어떤 지향점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늘 이제 하는 얘기처럼 입결은 분명히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지금 당장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도 더 정교하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정시에 대한 고민보다는 제 입장에서 이제 당장 이제 곧 돌아올 수시 원서 접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여담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결이 지금 92 정도 내외 선에서 네, 형성이 됐었다라고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네, 실제 이제 수능 결과에 따라서 반영 비중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어느 정도가 될지는 미리 섣불리 예측하지는 않고 그냥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 정도만 네, 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서강대 수시 그리고 정시 입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제 참 저도 뭐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참 명쾌하게 이제 답변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면 너무 좋겠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저도 이제 좀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올해같이 이제 변수가 많은 이제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민점이 생깁니다. 고민점이 생기는데 물론 이제 어떤 매우 공격적으로 도박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늘 그런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도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런 입결들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단 입결은 이제 뭐 추후에 살펴보셔도 돼요. 추후에 살펴보셔도 되는데 내가 이제 목표를 갖기 위해서 입결을 살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거는 그래도 학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2024학년도 서강대 입시결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